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슨 생각을 먼저 하셨습니까? 아, 목마르다. 그 생각과 함께 손이 먼저 가는 게 있지요. 컵을 들고 찬물을 받아서 벌컥벌컥 넘기는 습관 말입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물이야말로 건강이 기본이라고 배워오셨고, 아침 물 한 잔이 몸에 좋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서 수십 년 동안 콩팥 환자분들을 지켜보며 확신하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좋다고 알려진 습관이 내 몸에는 독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콩팥 앞에서는 그 가능성이 생각보다 자주 현실이 됩니다. 혹시 요즘 이런 변화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소변을 볼 때 거품이 예전보다 쉽게 생기고, 한 번 생기면 오래 남는다든지, 자고 일어나면 눈꺼풀이 부어 있거나 발목이 단단해져서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다든지,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몸이 무겁고 기운이 바닥난 느낌이 든다든지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하지만 저는 오늘 그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콩팥이 늙어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콩팥의 노화는 생각보다 조용히, 빠르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일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심장처럼 찌릿하게 아프다고 알려주지도 않고, 위장처럼 쓰리다고 신호를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말없이 하루하루 일을 합니다. 피를 걸러주고 몸속 노폐물을 빼내고 물과 염분의 균형을 맞추고 혈압을 조절하고 뼈 건강에 필요한 호르몬까지 도와줍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고장 나기 전까지는 크게 티를 내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더 무섭다는 겁니다. 기능이 상당히 떨어질 때까지는 괜찮은 줄 알고 지내게 되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병원에서 듣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투석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인생의 풍경이 바뀝니다. 시간표가 바뀌고 식단이 바뀌고 여행이 바뀌고 잠이 바뀌고 마음이 바뀝니다. 저는 그런 순간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투석실 침대에 누워 조용히 천장을 바라보던 분의 눈빛, 진작 알았더라면 하며 입술을 깨물던 분의 한숨, 자식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웃다가 혼자 남았을 때 눈물을 흘리던 분의 등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원에서 길게 설명해 주지 않는, 돈이 많이 되지 않아서 지나치기 쉬운, 그러나 생활 속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습관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값비싼 보약도 아닙니다. 위험한 시술도 아닙니다. 여러분 부엌 어딘가에 있는 그 꿀 한 숟가락 이야기입니다. 아마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의사 양반, 꿀이 결국 땅 아니요? 단 건 콩팥에 나쁘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아주 정상적인 의심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단 것은 무조건 피하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연구가 쌓이고 무엇보다 환자분들의 생활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저는 생각을 조금 바꾸게 되었습니다. 단 것이라고 다 같은 단 것이 아니고 당이라고 다 같은 당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것은 혈관과 콩팥을 긁어내고 어떤 것은 오히려 몸이 회복할 틈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언제 얼마나 그리고 누구에게. 이 5가지가 맞아떨어질 때에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은 5가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꿀이 콩팥의 노화를 늦추는 원리를 의학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둘째, 꿀을 먹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콩팥을 더 지치게 만드는 흔한 실수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셋째, 콩팥을 살리는 꿀 섭취의 황금 시간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넷째, 꿀과 함께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 조합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꿀을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 분들, 절대 가볍게 따라 하시면 안 되는 분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달콤한 한 숟가락을 다시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손에 쥐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꿀이 콩팥 노화를 늦추는 원리,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가지 않겠습니다. 라디오에서 듣는 건강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핵심은 정확히 잡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원리를 이해하셔야만 흔들리지 않고 과장에 속지 않고 내 몸에 맞게 조절하면서 꾸준히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 작용입니다. 산화 스트레스라는 말이 낯설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몸속에 녹이 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쇠가 공기 중에서 녹슬듯이 우리 몸의 세포도 세월과 함께 조금씩 녹이 씁니다. 특히 콩팥처럼 혈액을 많이 처리하는 장기는 이 녹이 더 잘 생깁니다. 콩팥 안에는 아주 미세한 필터가 무수히 있습니다. 그 필터가 혈액 속 찌꺼기를 걸러내고 필요한 영양은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혈압이 높아지고 당이 흔들리고 잠이 얕아지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 필터에 미세한 손상이 생깁니다. 표면이 거칠어지고 염증이 붓고 혈관이 딱딱해지고 결국 단백질이 새어 나가거나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상태로 갑니다. 여기서 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연 상태의 꿀에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은 말 그대로 몸속에 녹이 심해지지 않도록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꿀 한 숟가락으로 병이 낫는다고 말하면 그건 과장입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생활 습관의 관점에서 보면 매일 반복하는 작은 선택이 콩팥에 누적되는 부담을 줄이고 회복을 돕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콩팥이 약해지는 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대단한 약보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결과를 더 크게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에너지의 질을 바꾸는 작용입니다. 콩팥은 쉬지 않고 일하는 장기입니다. 심장이 피를 보내면 콩팥은 그 피를 받아 하루 종일 걸러냅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필터가 느려지고 펌프가 약해지고 작업이 거칠어집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할 때 대충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찌꺼기가 남고 염증이 늘고 붓기가 생기고 피로가 쌓입니다. 반대로 몸이 깨끗하게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받으면 콩팥은 일을 좀 더 부드럽게 합니다. 꿀은 구조상 빠르게 흡수되어 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양입니다. 아주 소량일 때입니다. 과하면 오히려 당 부담이 커져 콩팥을 더 바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한두 숟가락의 범위 안에서 특히 다른 당분을 줄이고 꿀로 대체하는 방향이라면 질을 바꾸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꿀을 더 먹어라가 아니라 불필요한 당을 줄이고 꼭 필요하다면 꿀처럼 덜 거친 선택으로 바꿔라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원리는 방어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숨은 적 가운데 하나가 요로 감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소변을 시원하게 못 보거나 잔뇨가 남거나 면역이 떨어지면서 반복 감염이 생기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감염은 콩팥에 염증을 만들고 그 염증은 필터를 망가뜨립니다. 꿀은 예로부터 상처 관리나 목 건강에 쓰여 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자연 성분이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이것이 항생제를 대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염이 의심되면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다만 평소의 생활에서 몸의 방어력을 보조하는 작은 선택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황금 시간대 세 가지입니다. 하루 중 딱 3번 이때만 기억하셔라.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모든 건강법이 그렇습니다. 복잡하면 못합니다. 복잡하면 한 달 가고 끝납니다. 단순해야 오래 갑니다. 그래서 딱 3번입니다. 첫 번째 황금 시간은 아침 눈을 뜬 직후 공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물의 온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찬물을 마십니다. 시원하니까요? 속이 확 내려가는 느낌이 드니까요? 그런데 밤새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혈액은 약간 더 끈적해지고 콩팥은 그 상태에 피를 걸러내느라 이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찬물이 들어가면 혈관이 수축하고 몸은 순간적으로 긴장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때 머리가 띵하다고도 합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작은 충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는 미지근하게 천천히를 강조합니다. 손을 넣었을 때 뜨겁지 않고 따뜻한 정도의 물, 그 물의 꿀을 아주 적당히 풀어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단맛 물이 아닙니다. 밤새 쌓인 노폐물을 부드럽게 씻어내리고 위장을 깨우고 몸에 시동을 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무리한 자극을 줄여 콩팥이 놀라지 않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때도 팁이 하나 있습니다. 꿀물을 마셨다고 해서 아침을 굶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꿀물은 시동입니다. 그 다음에 따뜻한 죽이든 부담 없는 아침이든 내 몸에 맞는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꿀물만 마시고 공복을 길게 끌면 당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침 꿀물은 시동, 그 다음은 내 몸에 맞는 안정된 식사, 이 두 개를 붙여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황금 시간은 점심 이후 오후에 졸음이 쏟아지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달달한 믹스 커피를 찾습니다. 한 잔 마시면 정신이 번쩍 드니까요. 그런데 콩팥의 관점에서 보면 이 습관은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일으켜 수분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믹스 커피에 들어가는 설탕과 지방 성분은 혈관을 거칠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혈관이 거칠어지면 콩팥의 미세 혈관부터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대를 바꾸기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커피를 끊기 어려우신 분도 이 한 잔을 꿀차로만 바꿔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꿀을 아주 소량, 너무 달지 않게 은은한 단맛이 돌 정도로만,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여기에 레몬 한 조각을 더하면 상큼함이 더해져서 커피 생각이 덜 날 수도 있습니다. 레몬의 신맛은 입맛을 바꾸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위가 약하신 분은 레몬을 아주 소량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황금 시간은 잠들기 전 1시간 정도 전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걱정부터 하십니다. 자기 전에 뭘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가느라 더 깬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컵이 아닙니다. 많은 양의 물이 아닙니다. 아주 소량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지근한 물을 아주 조금만, 정말 몇 모금 수준으로 줄이고 그 안에 꿀을 소량 풀어 천천히 드시는 방식. 둘째, 물 없이 꿀을 아주 소량, 티스푼 정도로 입안에서 천천히 녹여 삼키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 밤에 자주 깨는 이유가 단순히 방광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면이 얕아지면, 뇌가 불안정해지면 몸은 자꾸 깨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작은 요의 신호에도 쉽게 반응합니다. 반대로 뇌가 안정적으로 깊은 잠으로 들어가면 몸은 불필요하게 깨우지 않습니다. 이때 소량의 꿀이 안정된 에너지의 역할을 해서 깊은 수면을 돕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밤에 자주 깨는 분들 가운데 자기 전 과식하거나 늦은 시간에 단 음식을 한꺼번에 먹거나 수분을 너무 많이 마시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소량의 꿀로 정리하는 방식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시간대는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시간을 지켜도 실수를 하면 독이 된다. 지금부터 실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는 실제로 제가 가장 많이 말리는 행동입니다. 좋다고 하면서 더 망치는 경우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너무 뜨거운 물에 꿀을 타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뜨거워야 속이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펄펄 끓인 물에 꿀을 타서 마십니다.
그런데 꿀의 유익한 성분은 열에 약한 것이 많습니다. 지나치게 뜨거우면 그 성분들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맛, 즉 당분만 남습니다. 그러면 콩팥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성분은 줄고 처리해야 하는 당 부담만 남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셔야 합니다. 뜨거운 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입니다.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두 번째 실수는 욕심을 내서 너무 진하게, 너무 많이 먹는 것입니다. 꿀이 좋다고 하루에도 여러 번 밥숟가락으로 듬뿍 퍼먹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콩팥은 그 당을 처리하느라 더 바빠집니다. 콩팥은 원래도 바쁜데 거기에 일을 더 시키는 겁니다. 특히 당이 흔들리는 분, 복부 비만이 있는 분, 지방간이 있는 분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은은한 단맛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달콤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셔야 합니다. 물에 풀었을 때 살짝 단맛이 느껴지는 정도, 그 정도가 오히려 오래 지속할 수 있고 부담이 적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꿀의 정체를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꿀이 다 같은 꿀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꽃에서 채취한 꿀이고 어떤 것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제품도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특정 제품을 단정하거나 공포를 조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건 너무 싼 가격에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성분 표기가 불명확한 것은 피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경로, 믿을 수 있는 생산자, 기본적인 정보가 투명한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콩팥을 위해 먹는 꿀인데 그 꿀 때문에 당 부담만 늘어나면 본말 전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실수 3가지였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꿀과 함께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조합 2가지입니다. 저는 이것을 짝꿍이라고 부릅니다. 혼자 먹어도 되지만 잘 맞는 짝꿍이 붙으면 더 오래, 더 편하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짝꿍은 레몬 또는 아주 소량의 식초입니다. 레몬의 상큼함이나 식초의 산미는 입맛을 정리해주고 단맛을 과하게 느끼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무엇보다 어떤 분들에게는 소변 환경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위가 약한 분, 속이 쓰린 분은 반드시 소량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레몬 한 조각을 띄우되 오래 우려 진하게 만들지 말고 첫날은 향만 느끼는 정도로, 식초도 마찬가지로 한두 방울 수준으로 시작하시고 속이 불편하면 바로 빼셔야 합니다. 건강법은 몸이 편해야 오래 갑니다. 두 번째 짝꿍은 계피입니다.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로 알려져 있지요. 손발이 차고 아랫배가 냉하고 겨울만 되면 소변이 잦아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따뜻함 자체가 콩팥과 방광에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계피는 여기서 단맛을 줄이면서도 향으로 만족감을 주는 역할도 합니다. 단, 계피도 많이 넣는 것이 아닙니다. 티스푼 끝으로 살짝 향만 더하는 정도. 그 정도가 충분합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꿀을 조심해야 하는 분들, 꿀이 어떤 분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오히려 위험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 영상의 가장 큰 문제는 누구에게나 된다는 뉘앙스를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구에게나 맞는 만능은 없습니다. 특히 콩팥은 더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조심하셔야 하는 분들은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의료진에게 엄격한 식이 제한을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특히 투석을 받고 계신 분 또는 특정 미네랄 제한을 안내받은 분은 임의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아주 작은 변화도 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하는 분들은 혈당 조절이 불안정한 분들입니다. 꿀이 설탕보다 낫다고 해서 당이 아니다가 아닙니다. 꿀도 당분입니다. 당이 크게 흔들리는 분, 약을 써도 조절이 어려운 분,
당화 관련 수치가 높아 생활 습관 교정이 우선인 분은 꿀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꿀을 무턱대고 늘리면 오히려 콩팥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린아이, 특히 돌이 지나지 않은 아기에게 꿀을 먹이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경고 수준이 아니라 금기 수준입니다. 아기에게는 절대 꿀을 먹이지 마셔야 합니다. 이건 민간요법의 영역이 아니라 안전의 영역입니다. 주변에 손주를 돌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원리, 시간대, 실수, 조합, 금기까지 큰 뼈대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원리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가 해도 될까라는 확신은 사례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물론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사례는 특정 개인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병원에서 흔히 만나는 유형을 바탕으로 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흐름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몇 해 전 밤마다 잠을 설치는 분이 계셨습니다. 자다가 두세 번, 많을 때는 4번까지 깨서 화장실에 가곤 했습니다. 낮에는 피곤해서 소파에만 앉아 계셨고 오후만 되면 다리가 붓고 발목이 단단해졌습니다. 소변은 예전보다 거품이 잘 생겼고 한번 생기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병원 검사에서 콩팥 수치가 예전보다 나빠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겁이 났습니다. 이러다 투석까지 가는 건 아닐까? 그런데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나는 술도 많이 안 마시고 짠 것도 줄였는데 왜 이러나? 저는 그분께 먼저 물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엇을 드십니까? 그분은 거의 반사적으로 답했습니다. 찬물 한 컵부터요. 건강에 좋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점심 먹고는 믹스 커피 한 잔 꼭 마시고요. 자기 전에는 목마르니까 물도 좀 마셔요. 저는 그분께 거창한 약을 하나 더 얹기보다 생활을 3군데만 바꿔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아침 찬물을 미지근한 꿀물로 바꾸되 아주 연하게. 둘째, 점심 이후 믹스 커피를 따뜻한 꿀차로 바꾸되 레몬을 살짝 띄워 향을 내기. 셋째, 자기 전에는 많은 물을 피하고 필요하다면 소량의 꿀을 천천히 녹여 먹고 잠들기.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꿀은 뜨겁게 타지 말 것, 진하게 먹지 말 것, 다른 단 음식은 줄일 것. 이 3가지 조건이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거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나? 그런데 한 주, 2주가 지나면서 그분이 먼저 변화를 말했습니다. 아침에 몸이 덜 무겁고 소변색이 조금 맑아지고 무엇보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날이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완전히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날은 다시 자주 깨기도 합니다. 하지만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이 믿음이 생기면 생활은 실제로 바뀝니다. 그리고 생활이 바뀌면 콩팥은 회복할 여지를 얻습니다. 저는 늘 이 표현을 씁니다. 낫게 한다가 아니라 회복할 여지를 준다. 콩팥은 완벽히 새 것으로 돌아가기는 어렵지만 늙어가는 속도를 늦추고 악화되는 흐름을 끊는 것은 생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꿀 한 숟가락은 만능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는 콩팥을 지치게 만드는 습관을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시작점일 수는 있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엌 찬장에 있는 꿀 단지를 오늘은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